네, 그럼 지금부터 사이클간에 대해서 논문을 읽고 한번 소개하는 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이재성이고요. 오늘 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클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분이 이안 루큰이라는 분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쪽 공부 많이 하셨으면은 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처음으로 논문을 사용해가지고 결과 나오게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지난 20년간 간만큼 흥미로운 딥러닝 주제가 새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잠깐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부분은 총 3가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간의 기초적인 아키텍처, 그 다음에 그로 인해 파생돼서 나온 픽스 투 픽스라는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픽스 투 픽스랑 사이클간은 한 4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아키텍처도 매우 닮아있고, 근데 트레이닝 방법만 좀 달라서 픽스 투 픽스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사이클간에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숨을 못 쉬겠네요. 자,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는 생성 모델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생성 모델링이라는 것은 정해진 데이터셋에 있을 때 어떤 데이터셋은 어떤 생성 표본 공간 안에 표본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를 텐데, 일단 저희가 알지 못하는 표본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쪽 안에 저 표본들은 다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함수 안에. 저희는 그 함수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게 생성 모델링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생성 모델링의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점은 한쪽으로 그 이미지로 가면 안 되고 확률적으로, 왜냐하면은 한 이미지로 가면 그건 그냥 매핑 펑션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표본 공간에서 라텐트 스페이스에서 그 랜덤 잡음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그것도 표본 함수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게 그 생성 모델링입니다. 그 다음에 판별 모델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게요. 판별 모델링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이쪽 주제를 진행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라벨을 붙여서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고 해가지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모델에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서 그 라벨이 어떤 건지 라고 하는 게 판별 모델링입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이 한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실게요. 저도 이거 책에서 발견한 데이터셋이라 어느 데이터셋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제너레이터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진짜인 이미지인지 아니면 가짜인 이미지인지를 받아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게 합니다. 한번 훈련 과정을 한번 봐보실게요. 일단 저희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진짜 배치는 저희가 정해서 넣는 거고,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들어진 가짜 배치는 저희가 0으로 그 라벨을 붙여서 넣은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시킨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고정을 할 겁니다. 더 이상 훈련을 안 할 거예요. 이번 그 배치에서는 훈련을 안 하고,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한정된 배치 안에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이미 훈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훈련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로스로 놓고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실제 타겟 그 트레이닝 셋이랑 매우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랑 점점 가깝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제너럴 아키텍처를 봐드리면은 라텐트 스페이스 쪽, 즉 그 랜덤 잡음 공간에서 제너레이터로 랜덤 신호를 넣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는 페이크고 실제 이미지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어느 게 실제 이미지인지. 그걸 넣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또 훈련을 시키고, 제너레이터를 고정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또 훈련을 시키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게 훈련되도록 만든 게 간 아키텍처입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좀 눈이 좀 어두침침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드 업데이트 방식이랑 제너레이터의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X는 실제 진짜 데이터예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X를 무조건 1로 가지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그 D X는 로그 1이 되고, 그 로그 1은 0이죠, 값이.
다음에 옆에 1-DG 가로 열고 Z, 근데 Z는 라틴 스페이스라 자본 구간에서 나온 건데 GZ는 그리면은 가짜 페이크 이미지잖아요. 등성대. 가짜 페이크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로 따지느냐, 가짜로 따지느냐. 여기서 만약 0으로 따지게 되면은 로그 1이 돼서 그 0값이 나오고, 만약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로 따지면, 한마디로 그 페이크 이미지를 진짜라고 하면은 여기 이 함수로 보시면은 0에 가까워질수록 로그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래서 로스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값은 결국 제너레이터에 만드는 페이크 이미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제대로 판별하는지에 따라서 로스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는 이쪽 뒤쪽 부분만 딱 잘라서 보시면 돼요. 이게 그 판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였느냐 못 속였느냐. 속였으면은 D, G, Z는 디스크리미네이터 Y 햇이라고 할게요. 저거를 Y 햇은 1이 되겠죠? 갑자기 디스크리미네이터 Y 햇은 1이 될 거예요. 네, 속였으니까. 그러면은 로스 값은 증가합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간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인데 주로 DC간을 저희는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맨 처음에 보실 때 라틴 스페이스에서 그 컨볼루션에서 실제 그 우리가 원하는 타겟 데이터 사이즈를 맞추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타겟 데이터 사이즈에서 이렇게 쭉쭉 컨볼루션 해가지고 값을 하나로 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시킨 디스크리미네이터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다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서로 적대적으로 그 훈련시키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스 투 픽스라는 논문 이것도 논문이거든요. 논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픽스 투 픽스는 저희가 원하는 인풋과 타겟이 쌍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즉 이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 타겟이 돼야 된다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주로 뭐 저렇게 카라라이제이션도 되고 아니면 뭐 백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슈퍼 레졸루션 쪽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인풋을 넣고 제너레이터가 그 아웃풋을 내놓으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타겟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는 맞다고 할 거고 아웃풋에 대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틀렸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제너레이터가 생성해 준 페이크 이미지니까요. 지금은 이게 그 이그젠플입니다. 픽스 투 픽스 제너레이터 이그젠플인데 이거 보시면은 인코드랑 디코드 주로 흔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입니다. 흔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스키 커넥션 붙여가지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넷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혹시 유넷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유넷은 그 인코더 디코더인데 중간에 스키 커넥션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앞쪽에서 다운 샘플링 될 때 저희는 공간 정보를 잃고 초상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업샘플링 될 때 저희는 결과적으로 초상화 어떤 물체인지는 알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거 정보를 보내주기 위해서 스키 커넥션을 넣어서 실제 그 차원의 패턴을 오른쪽에 넣어주면서 업샘플링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좀 더 스키 커넥션으로 좀 빠른 훈련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원의 그 패턴을 직접 넣어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것은 픽스 투 픽스의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다른 건 다 일반적인 건데 여기 맨 마지막에 30 곱하기 30 곱하기 1로 나오잖아요. 저희는 원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대부분 하나 값으로 나와서 0.98 아니면 0.2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걸 패치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뒤에서 사이클간에서 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패치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훈련을 합니다. 모든 간은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부터 훈련을 시켜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훈련을 시켜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고 그걸 먼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제너레이터에 이제 훈련시킨 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넣어서 제너레이터를 좀 더 성능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성능이 높아지고 제너레이터도 성능 더 높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픽스 투 픽스에 인풋을 이 라벨을 넣으면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랑 에러 로스는 저희가 그냥 픽셀 와이즈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픽셀끼리 서로 뺀가 더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간루스. 실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은 로스가. 넣으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로스 이것만에 비해서. 그 다음에 사이클 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픽스2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픽스2픽스는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한 게 페어드 데이터, 즉 저희가 원하는 타겟과 저희가 넣은 그 데이터가 서로 있어야 돼요. 페어드 데이터. 근데 이 사이클 간은 그런 게 없어도 됩니다. 페어가 없어도 돼요. 사실 저희가 페어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데이터셋에서. 물론 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느 페어가 어느 페어고. 근데 이거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혁신적인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픽스2픽스랑 사이클간이랑 뭐가 차이냐? 페어랑 언페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너레이터 아키텍처는 거의 비슷해요. 그 앞에서 픽스2픽스 논문에서는 그 유넷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사이클간에서는 레즈넷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이클간도 유넷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Translate between domains without paired input-output examples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결과적으로 X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랑 Y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 둘을 스타일을 서로 바꾸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이클 간의 기초적인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간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도메인끼리 변환이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개,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 도메인이랑 Y 도메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옮겨주는 매핑 함수를 G라고 하고, Y에서 X로 보내주는 매핑 함수를 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X는 G를 통해서 Y의 값으로 가고 Y 도메인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고, Y는 F를 통해서 X 도메인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간을 설명드리면서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훈련이잖아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알아야지 그걸 기반으로 제너레이터가 좀 더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이 함수에는 로스 함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그 로그 함수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어차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하면서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그거 그냥 이쪽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함수로는 어드버서리 로즈가 들어가는데, 이건 결국 그 판별기에 대한 그 로스 함수인데, 판별기 입장에서는 제대로 판별을 했느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판별기를 속였느냐가 되겠죠. 저 빨간색 부분이 제너레이터 로스 함수예요. 그래서 이쪽 두 개 합친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함수고, 저 빨간색 부분만 가진 게 제너레이터 로스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가 들어가는데, 지금 X 도메인이랑 Y 도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X에서 Y로 보내면은 Y에서 다시 X로 보낸 값도 일치해야 된다는 게 이쪽 그 논문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 로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저희가 G가 X에서 Y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G에 Y 도메인에 있던 데이터를 넣으면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Y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는 그 G로 해도 어차피 Y 도메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규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논문에서는 3번 아이덴티티 로스에 대해서는 선별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는 했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근데 넣으면은 실질적으로 성능 향상이 높아지는데, 넣는 순간 로스 함수가 많아지니까 더 이상 이게 훈련에 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이 사이클 로스가 왜 필요하냐?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X에는 저런 그림이 있고 Y에는 풍경 사진이 있다. 그래서 X를 G를 통해서 Y 도메인으로 바꾸고 Y를 F를 통해서 X 도메인으로 바꿀 때, 저희는 이 GX는 Y 도메인으로 가게 하는 매칭 펑션인데, 어쩔 때 이렇게 한쪽으로 모드 붕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모드 붕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매우 그림과 같아 보이잖아요. 그 사진과 같아 보이잖아요, 매우. 그래가지고 모든 그 G의 인풋이 모든 X 도메인에 있는 게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면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사진처럼 생겼으니까 맞겠네 하면서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고, 제너레이터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X에서 Y 도메인으로 갔을 때 Y 도메인으로 보낸 값을 다시 X 도메인으로 보내게 만든 게 사이클 컨시스턴트 로스를 넣으면서 만들어낸 일입니다. 한마디로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갔을 때 Y 도메인에서 다시 함수를 이용해서 X 도메인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 판별기를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 함수 플러스 다시 그 X 도메인으로 갔다가 Y 도메인으로 갔다가 X 도메인으로 갔을 때 그 픽셀 와이즈로 차이가 별로 없느냐. 여기는 지금 아이덴티티 로스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왼쪽에 X 도메인을 줄 통해서 Y를 보냈을 때 이 사진이 이렇게 되고 또 F로 다시 보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아이덴티티 로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적이라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것도 다른 저쪽에서 발표하신 자료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 풀 로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풀 오브젝티브는 판별기를 제대로 속였느냐 플러스 사이클 컨시스턴트 로스.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 제너레이터 로스 함수인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이게 LS가 아니라 리스트 스퀘어 가디라고 해서 주로 저희가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갈 때 있잖아요. 0으로 갈 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합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위쪽에서 A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 제너레이터 A to B를 이용해서 그 실제 생성된 B 사진과 그 다음에 B를 다시 그 함수로 돌렸을 때 다시 돌아온 A 사진, 그렇게 세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실제 A는 디스크리미네이터 A 넣었을 때 실제 값이니까 그 1로 나올 거고, 제너레이티드 B가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 B를 속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밑에서도 제너레이티드 A가 디스크리미네이터 A를 속일 수 있느냐 없느냐.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냥 빨간색 화살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들어오고 A, B 펑션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티드 A가 만들었는데 이거 다시 B로 보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차이가 없느냐 플러스 판별기를 속였느냐. 그래서 이게 아키텍처 이그젠플입니다. 주로 인코딩 부분이랑 트랜슬레이션 부분이랑 디코딩 부분이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디코딩 부분이랑 그 밑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그냥 풀 컨볼루셔널로 쭉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너레이터 이그젠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넷도 사용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레드넷도 사용 가능하시고, 이거는 외주 유넷 같네요. 그래서 그 공간적인 앞에서 잃어버린 공간적인 스타일이랑 그런 거를 뒤쪽 스키 커넥션으로 붙여가지고 다시 업샘플링 하면서 좀 더 그 스타일 관련해서도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패치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이쪽 읽다 보니까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일단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에는 뭐 배치놈, 레일놈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인스턴트 놈이나 그룹놈이 있는데, 뭐 배치놈 같은 경우는 전체 배치를 해서 감마랑 베타 구해가지고 시프팅 하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얼놈은 각 레이어에 대해서 하는 건데, 레이얼놈이랑 그룹놈은 저도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스턴트 놈은 이게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구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쪽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패치간이 있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30 곱하기 30 곱하기 1로 나오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맨 마지막에 70 곱하기 70 곱하기 1로 나오거든요. 근데 패치간이 뭐냐면은, 실제 저희가 맨 마지막에 피처맵에서 하나로 쫙 보내잖아요, 값을. 이거 하나로 보내는 거 없앤 거예요, 그냥. 피처맵 단에서 끝난 겁니다. 피처맵에서 시그모이드 보내가지고 이쪽 안쪽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시 시그모이드 나겠죠, 이제. 그리고 이 값이랑 저희가 원하는 실제 라벨에 해당하는 값, 이게 진짜냐 가짜냐,
라벨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게 만약 70 곱하기 70 곱하기 1이면은 이것도 70 곱하기 1인데 여기 안쪽 값을 다 진짜면 1로 놓고 가짜면 다 0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시공모드로 해가지고 요거 차이 해가지고 보내는 게 패치관입니다. 한마디로 맨 마지막에 하나로 안 가고 피처메단에서 시공모드로 한 다음에 그 전체 값 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인풋 엑셀에서 그 gx는 y 도메인으로 간 거예요. y 도메인에서 다시 x 도메인으로 갔을 때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가 제대로 돼야지 실질적으로 x랑 y 도메인의 매핑 펑션이 제대로 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뭐 논문에 많은 결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픽스도 있고 뭐 사이클 간도 있고 뭐 이상한 간들이 많은데 이거 그냥 참고 자료로 한번 봐보시고 그 아까 아이덴티티 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덴티티 로스 실제 y 도메인에 해당하는 값은 g를 통해서 g가 x에서 y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값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y 도메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x 도메인에 대해서도 y에서 x 도메인으로 보낸 값이 다시 y 도메인으로 갔을 때 y에서 x 도메인으로 간 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 x 도메인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실제 이거 인풋에는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넣었고 그 뭐 실제 그 페어드 이게 언페어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풋에는 뭐 그런 사진들 넣고 그 사진들이랑 다른 뭐 이 그림에 대한 화면들 그림들을 넣고 훈련시키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실제 낮에다가 그 사이클 간을 이용해서 밤을 넣은 거예요.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죠? 그 다음에 GTA 스타일로 변화를 한 겁니다. 실제 도로에서 GTA 스타일로 변화를 한 거예요. 일단 뭐 이번 이렇게 발표해서 많은 거를 제대로 알려드린 것 같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게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가장 혁명적인 논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실제로 논문을 꼭 읽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페일리어 케이스 같은 것도 있어요. 이 페일리어 케이스가 왜 일어난 거 같냐면은 실제 저희가 데이터 낼 때 사람이 말 위에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놓잖아요. 이게 그 홀스토 지브라인데 지브라 그 데이터셋에는 뭐 지브라 쫙 있는 거 있고 근데 지브라 데이터셋에는 사람이 얼룩말을 탄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전체 스타일 변화를 시켜가지고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번 공부하면서 사실 많이 못 알려드린 것도 있고 많이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돼요? 네. 제가 그전에 이제 페어된 이미지를 스틱스 같은 게 했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언페어 상태로 해서 괜히 좀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언페어 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GT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루스가 없죠. 그러면 네. 물론 뭐 제너레이터로 해서 Y 도메인에 어떤 영상을 만들고 그걸 다시 또 제너레이터에서 다시 또 X 도메인으로 리턴한 다음에 네. 리턴했을 때는 물론 X 도메인에 내가 인풋으로 준 이미지 자체가 GT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Y 도메인으로 넘어갔을 때 그 판별자가 맞다 틀리다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 패치간을 통해서 패치간을 했을 때는 그 맨 마지막에 아까 70 곱하기 70 곱하기 1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주로 그 그래픽적인 그 스타일적인 요소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보면서 이 스타일이 이 도메인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도메인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딱 맞는 페어된 영상이 없더라도 내가 뭐 아까 보니까 데이트 뭐 반고나 이런 원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한 GT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뭐 몇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피처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일단 디스크리미터 Y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Y 도메인이 있는 값을 그걸 라벨을 1로 줘서 패치관을 돌리고 그 다음에 Y 값이 Y 도메인이 없는 X를 G를 통해서 Y 도메인으로 보냈잖아요. 그 값을 패치관을 돌려서 스타일 변화를 해가지고 그 디스크리미터를 훈련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제너레이터를 훈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완전히 다 훈련된 상태에서 할 수 있나? 근데 일단 지금 계속 먼저 디스크리미터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디스크리미터 처음에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뭐가 정답인지, 뭐가 거짓인지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페어된 이미지를 스틱스 같은 게 했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언페어 상태로 해서 괜히 작동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언페어 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GT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루스가 없죠. 그러면 네, 물론 뭐 제너레이터로 해서 Y 도메인에 어떤 영상을 만들고 그걸 다시 또 제너레이터에서 다시 또 X 도메인으로 리턴한 다음에 네. 리턴했을 때는 물론 X 도메인에 내가 인풋으로 준 이미지 자체가 GT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스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Y 도메인으로 넘어갔을 때 그 판별자가 맞다 틀리다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 패치간을 통해서 패치간을 했을 때는 그 맨 마지막에 아까 70 곱하기 70 곱하기 1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주로 그 그래픽적인 그 스타일적인 요소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적인 요소를 저쪽으로 보면서 이 스타일이 이 도메인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도메인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딱 맞는 페어된 영상이 없더라도 내가 뭐 아까 보니까 데이트는 반고나 이런 원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한 GT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뭐 몇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피처맵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비교하는 건가요? 일단 디스크리미터 Y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Y 도메인이 있는 값을 그걸 라벨을 1로 줘서 패치관을 돌리고 그 다음에 Y 값이 Y 도메인이 없는 X를 G를 통해서 Y 도메인으로 보냈잖아요. 그 값을 패치관을 돌려서 스타일 변화를 해가지고 그 디스크리미터를 훈련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제너레이터를 훈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완전히 다 훈련된 상태에서 할 수 있나? 근데 일단 지금 계속 먼저 디스크리미터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디스크리미터 처음에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뭐가 정답인지, 뭐가 거짓인지에 대해서 훈련시켜준 다음에 제너레이터에 다시 넣는 거죠. 그럼 제너레이터는 그 훈련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그 로스 값을 흔히 말하는 움직이는 로스 값이죠. 저희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을 수 있게. 저도 질문하는 게 전 슬라이드 한번 실제 이미지가 그냥 이거? 네네네 아니 그 밑에 네네 요거가 저 그림 있잖아요 그림 어떤 그림이요? 저 건물 그림 있잖아요 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거는 뭐 직접 그 매뉴얼하게 그린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페어드 데이터를 만들려고 일부러 저렇게 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사이클간을 많이 쓰는 거죠, 요즘에. 왜냐면 페어드 데이터를 구하기가 진짜 힘드니까. 한마디로 스타일만 어떻게든 흉내내보자.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로스가 에런 로스를 다 썼던데 다 에런 로스를 쓴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요? 아니면? 여기도 그렇고 거의 모든 슬라이드에 로스 펑션이 나오면 거의 다 에런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에런 로스인데 이게 에런 로스가 제가 알기로는 가이던스 폴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에런 로스 따라서 가는데 어떻게 말해야지 세세한 부분들은 간에서 처리를 하고 대략적인 건 에런 로스를 따라서 간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엘프 로스가 그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간이라는 게 어차피 원래 노이즈가 많으니까 이걸 아웃라이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리면은 학습이 어렵지 않을까. 원래 간은 학습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에런 로스를 썼지 않았을까? 이게 간이 가장 문제가 모델 붕괴가 일어나요. 막 미친듯이 요동을 쳐요. 제너레이터도 요동치고 디스크리미터도 요동치고 그래서 막 더블간이나 더블간 그레디언트 페널티나 그런 게 새로 나오긴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만 모르는 거긴 한데 그 유넷이나 레스넷에서 네. 칩 커넥션이나 레지듀얼 커넥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갈래에서 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현상으로 그냥 콘캣이라는 그냥- 체류 와이즈로 그냥 합쳐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 어떤 그림으로? 근데 이거는 좀 많이 갈려요. 커넥트로 많이 할 때 더하는 경우도 있고 콘캐터네이트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논문 세부사항을 좀 봐요. 아, 더하기도 할 때도 있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그 항공우주공학과의 그런 논문처럼 이걸 더하거나 컴팩트하든가가 그런 정의가 없어요. 해보니까 더 좋더라. 뭐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뭐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콘캣밖에 없긴 한데 일단 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추가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이번에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더하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저 그 고흐 같은 그런 거 제 사이트에게나 학습시킬 때 네. 제 고흐 뭐 도메인, 그러니까 고흐 그림풍의 도메인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일반 사진들을 이렇게 바꾼다 할 때 고흐가 남긴 작품들은 뭐 많아봐야 몇백 점. 네. 근데 그 정도의 적은 데이터로도 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사이클 가는 그 뭐 400개, 300개 그 정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작품 선택. 그거보다 적겠죠. 근데 그 대략적인 스타일을 이제 따지는 거니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넣어요? 아니면 잘라서? 이게 그 제가 실제로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그 안쪽을 봐봤거든요. 근데 그 X 도메인에 막 1000개 있고 Y 도메인 막 300개 있으면은 작은 거 기준으로 300개로 X 랜덤으로 돌리고 Y 랜덤으로 300개 뽑아가지고 그렇게 스타일 트랜스포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여러 번 하겠죠. 1000개에서 뭐 300개 첫 번째 거 뽑고 랜덤으로 또 돌려서 300개 뽑아가지고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고흐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차피 패턴만 알면 되니까 이 큰 레졸루션 이미지를 다 잘라가지고 다 학습 데이터로 자르고 아우멘테이션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 큰 이미지를 짜는다고요? 네. 그 이미- 패턴만 긁으면 되는 거니까. 저도 딱 들었을 때 그 생각을 그게 되게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스타일만 학습시키면 그렇게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잘라서 넣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근데 일단 그래도 사이즈는 똑같은 거에 자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차피 네. 디스크리미터에 넣을 거면은 네.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패치하는 거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의 연장선인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Y 도메인으로 넘겨서 판별자를 학습하고 그걸 다시 또 X 도메인에 넘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 이미지가 원페어한 원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새로운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인풋 이미지를 광고 사진 어떤 거 하나로 내가 제너레이터 통해서 만들어봐 하면서 한번 학습을 하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면 완전히 틀어지면서 이제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모델이 학습을 할 텐데 거기서 다시 또 백업이 아니라 어쨌든 다시 또 제너레이터를 넣어가지고 이쪽에서는 갔다가 오는 게 정상이랑 얼마나 최대한 비슷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쉐입이나 이런 모양이 틀어지면은 여기서 한번 틀어지면 여기서 올라오기 힘드니까 네. 최대한 이거는 유지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학습해야 되니까 스타일을 가져간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거기서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모두 붕괴가 나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면은 이렇게 붕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치를 주고, 그래서 이런 규제치로 또 그 제너레이터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터는 아까 패칭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림에서 사진같이 만들었다가 다시 사진에서 그림같이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같아야 돼. 그거를 생각하면은 뭐 로스가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아. 그냥 당연히 같아야 돼. 네, 원래대로 픽셀 와이즈로 하니까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는 그래가지고 다시 바뀐 게 최대한 적어야지 제대로 갔다 오는 거다라고 논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너레이터 거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구조가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그걸 로스를 줄 때 뭐 로스를 줄 때 이 전체를 싹 다 로스를 주는 거니까 다시 아니, 갔다가 돌아오는 전체. 지금 이쪽 그 밑에 토탈 로스 제너레이터랑 토탈 로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전체 이거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실 텐데 그냥 전체 로스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각 제너레이터랑 각 제너레이터마다 로스가 따로 있어요. 그냥 요 밑에 한 건 전체고 그 한마디로 G에 대한 제너레이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Y를 소근느냐 못 소근느냐에 대한 그 로스랑 플러스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합친 거겠죠. 그 다음에 뭐 그 F에 대한 로스는 DX 판별기를 속인 로스랑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 합친 거겠죠. 네, 그렇게 그 제너레이터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